안녕하십니까, 덕홍맨입니다. 불도저 운전기능사 필기 3일 완성 강의 2강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도저의 작업 방법으로 틀린 것은, 그냥 눈에 들어오죠. 경사면을 굴삭할 때는 아래서부터 시작하여 올라간다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와야죠. 이 방면들은 다 맞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경사면을 굴삭할 때는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작업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만약 위로 밀고 올라간다면,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면 무리하게 힘을 써야 하고 미끄러짐이나 전도 위험도 커집니다. 약한 지반을 통과할 때는 조향하지 않고 핸들을 틀지 않고 바로 통과한다. 왜냐하면 방향을 급히 틀면 빠지거나 전도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습지를 통과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 통과를 한다. 멈추면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속으로 계속 통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토 작업 시 흙을 15 내지 20cm 두께로 쌓고 트랙으로 다집니다. 얇게 펴서 다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시 한번 지문을 봅니다. 경사면을 굴삭할 때는 아래에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 부분은 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입니다. 유압, 오일, 내의 기포, 거품, 공기방울 이런 게 형성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답은요? 그렇죠. 오히려 공기가 들어가니까 공기방울, 기포가 생기는 겁니다. 정답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전부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화면을 멈추시고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걸 읽을 때 오일 속에 공기가 섞여 들어가는 주된 이유는 유압계통의 흡입 쪽에서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일 1번은 뭐냐면 오일량이 부족하다. 오일 탱크에 오일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쭉 뽑아 올리다가 오일이 떨어지니까 공기가 쫙 빨아 올라가겠죠. 그래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다. 그래서 공기가 유입되는 거, 기포가 생기는 거 쭉 이렇게 연결해 놨단 말이죠. 읽어보시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압 오일 내에 기포, 공기 기포, 거품이 형성되는 이유는 오일에 공기가 혼입되는 것이고, 공기가 혼입되는 과정은 아까 보다시피 그러한 여러 가지 원인 과정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요. 공기가 섞여 들어가는 주된 이유, 그래가지고 오일량 부족, 흡입배관 연결 헐거움, 흡입호수 균열 또는 파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사이로 공기가 다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내용이죠. 3번입니다. 유압모터의 가장 큰 장점은, 정답으로 각인을 시킵니다. 유압모터 가장 큰 장점 뭐죠? 무단 변속이 용이합니다. 무단 변속이 용이하다. 그래서 오일의 흐름 양만 조절하면 속도를 부드럽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속을 굳이 하지 않아도 무단 변속이에요. 스무스하게 변속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흐름 양만 조절해 주면 되는 거예요. 4번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 취소 사유. 면허 취소에서 과실로 죽게 했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과실은 면허 취소 사유는 아니에요. 과실로 아니고 과실로 아니에요. 사망을 시켰다 할지라도 과실은 면허 취소 사유는 아니에요. 10명에게 경상이나 중경상을 입혔다 할지라도 과실은 면허 취소 사유는 아니에요. 건설기계로 1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했다. 이 경우에도 면허 취소 사유는 아니에요. 면허 효력정지에 며칠 이렇게 되지만, 문제는 2번 같은 경우에요. 면허의 효력정지 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똑같이 취급합니까? 무면허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무면허하고. 효력정지 기간 중에 했기 때문에 이러면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돼요. 그래서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러한 이유가 있을 때는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예요. 건설기계관리법 28조.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종사 면허를 받았다. 취소해야 합니다. 효력정지 기간 중에 건설기계를 조종했다. 취소해야 합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냐고 1년이 지났다. 취소해야 합니다.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에서 불합격했다. 면허 취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 효력정지 기간 중에 건설기계를 조종했다 그러면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5번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바로 정답 들어갑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41조에 나왔습니다.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설기계를 검사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정기검사를 받으면 유효기간 끝난 다음에도 계속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기검사, 등록된 건설기계를 계속 운행하기 위해 검사 유효기간마다 받는 검사가 정기검사가 됩니다. 신규 등록검사는 처음 등록할 때 받고, 수시검사는 사고가 났다든가 필요 등이 있을 때 받고, 그래서 검사의 종류에는 신규 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가 있습니다. 계속검사는 없습니다. 7번입니다. 건설기계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유자는 며칠 이내에 번호표 반납해야 합니까? 10일이죠. 10일 이내에 번호표 반납해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9조에 나왔습니다. 10일 이내에 등록 번호표 반납해야 합니다. 8번입니다. 클러치가 끊어지지 않는 원인에 해당하는 것. 클러치가 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동력이 끊어졌다 붙었다 해야 되잖아요. 클러치가 끊어져야만 어떻게 돼요? 클러치가 끊어져야만 동력이 전환 안 되겠죠. 엔진은 돌아가도. 근데 끊어지지 않게 되면 계속 가거나 아니면 엔진을 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클러치가 끊어지지 않는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부터 보겠습니다. 클러치 페달의 유격이 너무 크다. 이런 경우는 클러치가 안 끊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림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말로 한번 보고요. 클러치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페달을 밟아도 엔진 동력이 변속기 쪽으로 계속 전달돼서 클러치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으니까 계속 바퀴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페달을 밟으면 릴리스 베어링이 압력판을 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클러치 디스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력이 차단되고 기어 변속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페달 유격이 너무 크면 페달을 밟아도 그 움직임이 실제 클러치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러치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잘 납득이 안 되시면 몇 번 읽으시면서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발로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힘이 포크로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포크가 릴리스 베어링을 앞으로 밀어주면 릴리스 베어링이 압력판을 스프링을 눌러주고, 스프링이 눌리면 압력판하고 디스크가 이제 분리되게 돼 있어요. 디스크하고 클러치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분리되어서. 자, 이제 그림으로 한번 봅니다. 이 그림이 하나로 단순히 나타낼 수가 없어서 몇 개의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여기서 클러치를 밟아주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릴리스 베어링 쪽이 앞으로 밀어주면서 여기에 있는 스프링, 이 압력판에 있는 스프링만 눌러줘요. 스프링을 눌러주니까 쑥 들어가죠. 그래서 압력판하고 클러치하고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럼 동력이 차단돼요. 이 그림은 한번 읽어보시면서 눈여겨보시고요. 또 다른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흡입압축 폭발 배기를 해서 이 플라이 휠을 돌리죠. 플라이 휠하고 압력판하고 붙어있는 상황에서 클러치를 뗐다 빼었다는데 여기에 있는 이 스프링, 압력판 스프링을 눌러주게 되면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둘이 압력판하고 클러치하고가. 이렇게 동력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유격이 크면은 밟아도 이게 이쪽으로 쭉 밀려 들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이제 밀려 들어가지 못하는 걸 또 하나의 그림을 보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밟아주면은 이게 뭡니까? 마스터 실린더를 쭉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린더의 압력에 의해서 릴리스 포크 쪽을 밀어주게 되면 이게 이쪽에 있는 스프링을 밀어서 압력판하고 클러치가 이탈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눌렀을 때 유격이 크면 여기를 충분히 눌러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실린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클러치 판을 밀어주질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압력판의 스프링을 제대로 못 밀어주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클러치가 끊어지지 않는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뭐다? 클러치 페달의 유격이 너무 커가지고 완전히 밀어서 이탈을 못 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9번입니다. 불도저로 매립 작업 시 안전수칙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정답은 그렇죠. 한 번에 300m 이상의 최대한 먼 걸 이동한다? 약 100m 정도입니다. 불도저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약 100m 정도지 300m 정도까지 아니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지문이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불도저는 100m 이내의 단거리 작업, 송토, 고르기, 메우기 등에 적합하지 300m 정도까지는 너무 멉니다. 다음 기호에 해당하는 것은, 자, 유압 기호에서 삼각형이 이렇게 되는 건 뭡니까? 이 뾰족한 부분으로 토출되는 거예요, 토출. 그럼 이건 뭐예요? 펌프예요, 펌프. 그럼 모터는 어떻게 될까요? 모터는 이렇게 돼요. 즉, 여기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모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모터를 돌리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되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삼각형이 반대로 이런 식으로 되면 안에서 밖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모터예요. 그래서 펌프인가 모터인가는 요 삼각형으로 보시면 알아요. 삼각형이 이렇게 되면 이건 펌프입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는 뭐예요? 화살표는 이걸 가변 용량이라고 그래요. 용량이 그때 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가변 용량. 근데 화살표가 없이, 죄송합니다, 없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용량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화살표가 있고 가변 용량형이죠.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펌프예요. 그러면 합치면 뭐예요? 가변 용량형 유압 펌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거 펌프고, 요거는 펌프고, 요거는 가변 용량형이니까 가변 용량형 유압 펌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용량형 유압 펌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용량형 유압 펌프가 되려면 이 표시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정용량형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터보차저의 기능으로 옳게 설명하는 것은? 터보차저는 뭡니까? 과급기입니다. 이 배기가스의 일부분을 터빈 쪽으로 돌려가지고 이 터빈에서 공기를 연소실로 보내는 거예요. 과급기. 그래서 공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이 좋아지겠죠. 이게 터보차저예요. 그래서 실린더 내에 공기를 압축 공급하는 거, 이게 터보차저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터보차저 그러면 과급기고, 과급기는 엔진의 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배기가스를 활용해서 터빈을 돌리고 이것이 흡기 다기관에 공기를 공급해 가지고 연소의 활력을 높여주어서 출력을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터보차저의 기능입니다. 12번입니다. 기관을 시동 전 점검할 사람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계기판 상태 점검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시동을 걸어봐야 계기판 상태가 나타나니까 시동을 걸기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시동 전에 할 것은 아니죠. 요거는 시동 전에 해야 되는 거죠. 연료량 찍어보고 축전지 중전 상태 점검해보고 유압유도 한번 찍어보고, 요거는 시동 전에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시동을 걸어야 계기판이 나타나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작업 중 점검으로 계기판을 통해서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봐야 나타나죠, 계기판이.
요것은 시동을 걸기 전에 찍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번입니다. 유압장치 작동 중 과열이 발생하는 원인. 과열이 발생한다. 보면 뭐죠? 오일량 부족이죠. 오일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첫째, 냉각작용하죠. 오일이 돌면서 열을 식혀주는 냉각작용. 두 번째는 뭡니까? 마찰이 윤활되게 해서 마찰 열을 줄여주는 거예요. 식혀주지도 못하고 마찰 열만 더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과열되게 되겠죠. 그래서 오일량이 부족하면 냉각작용도 제대로 안 되고 마찰 열도 줄여주지 못해서 과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열되는 원인 가장 중요한 건 오일량이 부족해서입니다. 자, 오일량이 부족합니다. 순환되는 오일이 적습니다. 오일이 열을 제대로 식혀주지도 못하고 오일이 마찰이나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마찰과 압축열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유압장치가 과열되고 그래서 오일이 부족하면 냉각도 제대로 안 되고 윤활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과열 원인이 됩니다. 14번입니다. 실린더 내에 피스톤의 충돌을 완화시키기 위해 설치된 기구는 쿠션이죠. 자, 쿠션 기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 부분에 있는 거, 요 쿠션 기구예요. 그래서 팍 밀릴 때 여기 이 쿠션이 없으면 꽝꽝 부딪히겠죠. 그리고 뭡니까? 오일도 밖으로 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쿠션 기구는 피스톤의 행정 끝에 도달할 때 오일 배출도 제한하고 오일도 이쪽에서 배출되는 걸 제한하고 충격도 줄여주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다가 쿠션 기구를 달아주는 거예요. 흡입압수 폭발 비행에서 폭발해서 확 밀면 여기서 꽉탕꽉탕 부딪히겠잖아요. 요거 충격을 완화시켜 주셔서 여기다 쿠션을 달아주는 거예요. 충격 완화, 그 다음에 오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림 한번 멈춰두고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린더 내에 피스톤의 충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설치된 것은 쿠션 기구다. 15번입니다. 12V 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할 때 옳은 것은, 자, 12V를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다 그러면 12V, 12V잖아요. 그럼 24V가 되는 거예요. 볼트 전압이죠. 전압이 2배가 되는 겁니다. 즉 직렬 연결에서는 뭐예요? 전압이 2배가 되고. 근데 병렬 연결로 하면 전압이 아니라 전류, 암페아가 2배가 되고. 즉 암페아는 뭐예요? 용량. 용량이 2배가 되는 거고. 직렬로 연결하면 뭐가? 전압이 12V 플러스 12V는 24V. 볼트는 전압. 그래서 전압이 2배가 된다. 전류가 2배가 되는 건 뭐 할 때요? 병렬로 연결했을 때. 용량은 줄여진 게 아니라 그대로예요. 만약에 이것이 병렬이라면 용량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또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번입니다. 배토판의 하단에 장착되어 지면에 선 접촉하는 좁고 긴 금속판은, 정답부터 찍습니다. 절삭날입니다. 자, 절삭날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 요게 생긴 거요. 요게 절삭날이에요, 이게. 요걸 다 여기다 부착해 가지고 쓰고 다 다르면 또 요 부분만 다시 새로 끼워서 부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된 거예요. 이게 볼트로 다 체결해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요걸 가리켜서 절삭날이라고 한다. 그래서 절삭날은 불도저 배토판 블레이드 하단에 장착되는 절삭날은 배토판이 지면과 직접 마찰하여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착하는 탈착식 금속판이다. 절삭날이라고 한다. 16번입니다. 유압오일의 온도가 상승합니다.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아닌 것 그랬어요. 온도가 상승하면 어때요? 기름이니까.
묽어지죠. 묽어지면 누설이 발생할 수 있죠. 펌프 효율도 저하됩니다. 새니까. 그 다음에 유압 밸브 기능도 이 밸브 쪽으로 너무 묽으면 셀 수 있어요. 저하가 될 수 있어요. 점도 상승은요. 온도가 낮을 때 끈적끈적하죠. 온도가 높아지면 묽어지는 거예요. 이제 점도가 상승한다는 것은 온도 상승하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7번입니다. 냉각 장치에서 냉각수의 비등점을 올리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장치가 뭐죠? 압력식 캡이죠. 그래서 비등점, 끓는 점을 높이기 위해서 쉽게 끓지 말라고 냉각수가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압력식 캡입니다. 비등점을 높여줍니다. 압력을 가해가지고 압력을 가하면은 빨리 끓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등점, 즉 끓는 점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 압력식 캡입니다. 18번입니다. 액추에이터의 종류가 아닌 거. 액추에이터는 뭐예요? 일하는 기관이죠. 일하는 거. 쉽게 말하면 뭐죠? 실린더, 피스톤, 그 다음에 유압 모터. 이런 게 액추에이터죠. 실제로 일하는 거. 그래서 유압 실린더, 유압 모터, 플런저 모터 이런 것은 액추에이터입니다. 근데 감압 밸브는 액추에이터 아니죠. 일하는 기관이 아니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유압 모터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때 원인이 아닌 것. 부품 파손되면 덜컥덜컥 거리겠죠. 펌프의 최고 회전 속도가 저하한다. 속도가 저하는데 소음과 진동이 더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것은 발생할 때 원인이 아닌 것이 되겠죠. 체결 볼트가 이완됐다. 그러면 덜컹덜컹 소리 나겠죠. 작동류 속에 공기가 혼입됐다. 캐비테이션 현상으로 공기 터지는 소리가 빵빵빵빵 터질 겁니다. 그러면 원인이 아닌 것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유압모터가 덜컹거리거나 소음이 나는 원인은 주로 뭐다? 부품 손상, 고정 불량, 볼트가 체결이 이완됐다든가 작동류 속의 공기 혼입, 캐비테이션 현상입니다. 반면 펌프 회전 속도가 저하된다는 것은 유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모터 속도가 저하된다는 것이지 이것이 유압모터 자체 소음과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펌프 최고 회전 속도가 저하됐다고 해서 소음 진동의 원인은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0번입니다. 라디에이터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냉각기입니다. 공기 흐름이 저항이 적어야죠. 그래서 공기가 잘 통해야 합니다. 냉각수 흐름의 저항이 적을 것, 가볍고 강도가 클 것 다 맞죠? 단위 면적당 발열량이 적을 것, 발열량이 커야 밖으로 열을 많이 뿜어내겠죠. 그래서 라디에이터에 흐르는 냉각수를 차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발열량이 적을 것 그러면 틀린 거죠. 방열량이 많아야 열을 밖으로 많이 뿜어낸다 이 말이에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는 같은 면적에서 열을 많이 방출해 줘야 돼요. 근데 방열량이 적을 것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이 부분은 다 맞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